(21세기는) 가장 외로운 세기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이렇게 말한 이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시대정신을 가늠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세대일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고 구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20명 중 1명꼴로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고 10명 중 4명은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예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고독은 깊은 사유의 조건이다 같은 말들 속에서 외로움은 마치 인간 존재의 필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태초부터 인간의 내면에 존재했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감정입니다. 실제로 영어의 런이라는 단어는 16세기까지도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17세기 중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처음 문학적으로 활용되며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어휘 속에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외로움의 집단적 확산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도시와 실업, 뿌리 뽑힌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 단절과 자아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교사는 가르침으로, 학생은 배움으로, 노동자는 노동으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쓸모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쓸모없음이 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쓸모없다고 사회는 말합니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곳도 나를 믿어주는 이도 없다는 절망 속에서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 혐오는 결국 타자에 대한 울분과 혐오로 전이됩니다. 아렌트는 외로움이 늘어날수록 정치 공동체가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 세계를 공유할 언어도, 신뢰도, 연대도 사라지고 맙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공적 신뢰를 잃고 자기중심적인 분노와 혐오에 빠집니다. 이 공백은 종종 전체주의적 이념과 극단적 정치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 생각해주는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상당수는 울분에 잠식된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고립된 감정들이 혐오와 배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혹은 쓸모 중심의 사회가 아닌 함께 있음 그 자체를 가치로 삼는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 가능할까요?